1927년 10월 벨기에 브뤼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두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곧이어 벌어질 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숨을 죽이고 있었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분노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며 맞받아친 닐스 보어. 이들의 치열한 논쟁, 아니 멱살잡이나 다름없었던 이 지적 싸움의 주제는 단 하나. 바로 양자역학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기괴하고 난해한 물리학을 그저 실험실 안의 지적 유희 혹은 천재들의 말장난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흐른 지금 2025년 인류 과학사가 통째로 뒤집히는 거대한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유엔은 2025년도를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거칠 해가 아닙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켜켜이 축적된 양자역학의 지식은 이제 컴퓨팅, 통신, 센싱이라는 세계의 거대한 칼날이 되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무기로 탈바꿈했습니다. 바야흐로 이론의 시대를 지나 산업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양자 유틸리티 시대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만 자극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은행 계좌의 암호가 불과 3초 만에 뚫립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거대 기업의 금고에 잠들어 있던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공중으로 증발합니다. 국가보안망의 최신부, 날아가는 적국미사일의 궤도를 제어하는 암호코드가 동네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속절없이 해킹당합니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시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물쇠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는 파국의 날. 군사, 금융, 보안 전문가들은 이 끔찍한 악몽의 날을 가리켜 큐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대미문의 대재앙 혹은 혁명을 불러올 배후에는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는 수조년이 걸려도 풀지 못할 암호를 단 몇 초, 몇 분 만에 박살내버리는 괴물. 양자 컴퓨터가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대체 양자 컴퓨터가 뭐길래 이런 압도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일반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 아니면 1, 둘 중 하나의 상태로만 처리합니다. 앞면 아니면 뒷면,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야만 결과를 알 수 있죠. 하지만 양자는 다릅니다. 이들은 동전이 허공에서 맹렬하게 회전하는 상태, 즉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를 유지합니다. 게다가 두 개의 입자가 우주 반대편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가 변하면 즉각적으로 다른 한쪽도 변하는 기괴한 쌍둥이 텔레파시, 얽힘 현상까지 활용하죠. 이 중첩과 얽힘이라는 물리 법칙을 활용하면 길이 하나씩 난 미로를 헤매는 대신 수억 개의 복제인간을 만들어 미로의 모든 길을 한꺼번에 뚫고 지나가는 마법이 가능해집니다. 엄청난 계산의 평행 우주가 열리는 셈이죠. 신약 개발, 신소재 설계, 물류망의 완벽한 최적화. 인류를 구원할 축복이자 통제권을 잃는 순간 모든 안보를 붕괴시킬 악마의 무기. 세상의 룰을 송두리째 바꿀 이 절대 마스터키를 차지하기 위해 지금 두 거인이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핵무기 경쟁은 애교로 보일 만큼 끔찍하고 살벌한 기술 패권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모루 위의 망치질을 견뎌야 하는 대한민국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쩔쩔매고 있을 거라 생각할 때 서울 한복판에서는 아주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반전 카드가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제3의 길.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선 먼저 두 거인의 무자비한 삿바싸움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선공을 날린 건 역시 천조국,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양자 전략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무자비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대신 전 세계의 돈과 천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글로벌 빅테크라는 거대한 맹수들을 사냥개로 푸는 것이죠. 이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쥐어주며 양자 생태계를 통째로 집어삼키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2024년 말 구글이 내놓은 이 아름답고 기괴한 칩 윌로우를 보십시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10의 25승년.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가늠조차 안 되는 우주의 나이보다 긴 시간 동안 풀어야 할 끔찍한 수학 문제를
이 녀석은 단 5분 만에 끝장내버렸습니다. 표면 코드 기술로 오류율마저 2배 이상 억제하며 자신들의 양자 우위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죠. 경쟁의 열기는 숨막힐 지경입니다. 질세라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2월 세계 최초의 위상 양자칩 마요라나 2를 무대 위로 올렸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주변의 미세한 온도 변화나 소음에도 상태가 붕괴되는 이른바 극강의 유리멘탈을 가졌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하드웨어 자체의 구조를 꼬아버려 외부 잡음에 극도로 강한 위상 큐비트 아키텍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론상 손바닥만 한 칩 하나에 무려 100만 개의 큐비트를 때려박을 수 있는 확장의 마법을 부린 겁니다. 100년 기업의 자존심, IBM은 한술 더 뜹니다. 4,000개 이상의 큐비트를 묶어버리는 거대한 퀀텀 시스템 2를 예고하며 아예 이 기술을 연구소 밖으로 끄집어내 상업용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2029년까지 물리적 큐비트를 90%나 줄이면서도 오류를 스스로 치유하는 결함허용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거침없이 실행 중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지금 단순한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래 권력 그 자체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창을 벼린 미국은 이제 가장 무겁고 단단한 방패를 들어 올립니다. 그 끝이 향한 곳, 타겟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미국 정부는 양자 기술을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핵심 통제 대상 3대장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첨단 반도체 칩, 양자 컴퓨터 만들 때 쓰는 노광 장비, 극저온 진공 펌프, 단 하나도 절대 넘겨줄 수 없다. 그야말로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완벽한 기술 봉쇄입니다. 철저히 계산된 이 규제의 칼날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제재 조치 이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및 관련 품목 수출은 무려 31%나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미국의 치밀한 시나리오 아래 중국의 이른바 양자 굴기는 이대로 처참하게 질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핵심 부품이 끊긴 기계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릎을 꿇을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정면 돌파가 막히자 그들이 선택한 반격의 루트는 미국의 상상력을 완전히 조롱하듯 벗어난 곳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어디로 숨어든 걸까요? 하드웨어가 막혔다? 부품이 없다? 중국의 수뇌부들은 책상을 뒤엎는 대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계산기가 안 되면 아예 통신망 자체를 먹어버리기로 작정한 거죠. 놀랍게도 중국은 이미 2017년 세계 최초로 양자통신 위성인 묵자오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려 1200km나 떨어진 지상의 기지국 두 곳을 연결해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양자 암호를 주고받는데 성공해버린 겁니다. 미국이 땅 위에서 칩을 깎고 있을 때 중국은 우주에서 장거리 양자 네트워크의 거미줄을 치고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의 방해 공작에 맞서 중국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극단적인 하향식 전략, 일명 양자굴기의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제14차 5개년 계획의 최상단에 양자 기술을 때려박고 중앙정부가 직접 자금과 인재를 군대처럼 지휘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냐고요? 현재 중국이 쥐고 있는 양자기술 특허 출원 건수는 무려 29,100억 원.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압도하며 훗날 벌어질 기술 표준 전쟁의 진지를 미리 점령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포석입니다. 그럼 미국의 촘촘한 반도체 장비 제재는 도대체 어떻게 뚫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그야말로 한편의 스파이 스릴러가 펼쳐집니다.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 문이 잠기면 창문을 깨는 법이죠. 중국은 일본과 대만을 대체 조달처로 쑤시고 들어가며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은밀한 우회 무역 경로를 파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산 고성능 칩은 제3국을 거치거나 암시장의 깊은 어둠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조달해냈습니다. 명분과 국익 앞에서 미국의 단독 제재망은 구멍이 송송 뚫린 거대한 치즈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숨통 조이기는 중국에게 뼈아픈 타격인 동시에 기술 독립을 향한 미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의 수입이 급감하자 중국은 아예 막대한 자본을 부어 현지화와 대체 조달을 밀어붙여 단기간에 회복세를 보여버렸습니다. 당황한 미국은 부랴부랴 네덜란드, 일본 등 우방국들의 팔을 비틀며 규제의 그물망을 2중 3중으로 덧대려 하지만
이미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미중 간의 기술 분절, 이른바 디커플링은 단순한 무역 단절을 넘어 세계 경제의 지도를 완전히 두 쪽으로 찢어버리는 구조적 재편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목줄을 겨누는 창과 방패의 살벌한 난투극. 자, 이제 영화의 시선을 우리의 진짜 현실로 돌려보겠습니다. 두 마리의 거대한 고래가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 미치도록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서 숨죽이고 있던 서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팩트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변명을 늘어놓기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요. 반도체 깎고 디스플레이 구워내는 제조 역량이라면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두뇌를 만드는 하드웨어 원천 기술, 선도국들의 뒤통수만 아득하게 바라보고 있는 처지입니다. 관련 핵심 연구 인력도 고작 595명 남짓. 미국의 구글 하나가 보유한 인력보다도 모자란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존적인 군사 위협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야 하는 나라입니다. 만약 적국의 양자 컴퓨터가 먼저 완성되어 우리의 암호 체계가 뚫리는 날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신경망이 마비되고 무장 해제당하는 말 그대로 국가 소멸의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발등에 거대한 불덩이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안방을 내주고 백기를 들 한국인들이 아니죠. 모자란 자본과 인력의 빈자리를 특유의 갈아넣는 집념으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꽁꽁 얼어붙은 냉각 챔버 안에서 마침내 20큐비트 초전도 양자 컴퓨터가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초정밀 측정 기술이 집약된 눈물겨운 쾌거였습니다. 이들은 2026년 50큐비트를 넘어 2030년대엔 기어코 1000큐비트 괴물을 만들어내겠다며 도끼를 품고 있습니다. 칩 만드는 게 느리다면 방어막부터 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도청 시도조차 원천적으로 물리법칙에 의해 차단되는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개발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1.6년 수준으로 좁혀버렸습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미세한 중력의 변화까지 잡아내는 초정밀 양자 센서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반열에 올랐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참전도 뜨겁습니다. 2011년부터 우직하게 우물을 파던 SK텔레콤은 스위스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며 기술력을 흡수했고 기어이 국가정보원의 암호 모듈 검증이라는 극악의 허들을 넘어버렸습니다. KT 역시 국방부 가상망에 해킹 불가능한 하이브리드 양자 보안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죠. 이 모든 성과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를 귀신처럼 포착해내고 바닷속 깊은 곳이나 GPS가 닿지 않는 지하 벙커에서도 완벽하게 위치를 찾아내는 군사적 혁명. 최첨단 국방 무기 체계의 판도를 뒤집을 마스터키를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벼려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하드웨어의 근본적인 격차는 정부 예산 3조 원을 붓는다고 당장 내일 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공급망에 기대야 하면서도 제1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심기를 마냥 거스를 수도 없는 숨막히는 외교적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한국. 여기서 우리의 외교와 과학 수뇌부들은 아주 묘하고 발칙한 패를 꺼내듭니다. 친미도 친중도 아닌 완전히 판을 흔드는 제3의 돌파구. 이 소름돋는 전략을 마주한 글로벌 외교가와 과학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카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25년 모두의 시선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향해 있을 때 대한민국 대표단은 브뤼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럽연합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서명서에 과감하게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역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80만 거란 대군의 칼날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기가 막힌 새치어와 외교술수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 6주를 뜯어낸 서희 장군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양극단에서 살벌한 줄다리기를 강요받는 대신 유럽이라는 막강한 제3의 우군을 통째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실리 외교입니다. 유럽은 양자역학의 요람이자
압도적인 기초과학의 성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론을 손에 잡히는 상용 제품으로 찍어내는 능력은 우리보다 한참 떨어지죠. 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첨단 기기를 뽑아내는 제조 생태계를 가졌습니다. 2026년에서 2027년 워크 프로그램의 디테일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관성 항법용 양자 센서,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 플랫폼 개발. 철저하게 우리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쥐고 있는 초정밀 센서와 광학, 제조 기술을 지렛대 삼아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약점은 유럽의 거대한 연구 자금으로 덮고 우리가 잘하는 강점은 유럽의 시스템에 깊숙이 이식해버립니다. 기술 주권을 뺏기지 않으면서 글로벌 표준의 심장부로 무혈 입성하는 트로이의 목마 작전인 셈입니다. 한국의 외교적 촉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 멀리 남반구의 호주와도 손을 잡습니다. 장기적인 호흡으로 딥테크를 육성하는 호주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만의 양자 스타트업 생태계를 단단하게 다지려 합니다. 게다가 일본, 영국, 독일 등 유사한 처지에 놓인 양자 강국들과 다자간 협의체를 활용해 기술의 성벽을 높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붙을래, 중국에 붙을래. 이 숨막히는 양자택일의 강박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우방국들과 촘촘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물망을 짜버린 한국. 이건 단순히 고래등 터지는 싸움에서 살아남겠다는 방어적 생존 본능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영리한 연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허브가 되겠다는 무서운 맹수의 야심입니다. 물론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이 거대한 청사진이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정부가 약속한 3조 원의 예산이 단순히 논문 몇 장 남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피 같은 자금이 실제 기업의 뼈대가 되고 양자대학원의 천재들이 산업계로 쏟아져 나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저수지를 파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1000큐비트를 만들 수 없다면 쿨하게 인정하고 이미 상용화된 글로벌 빅테크의 양자 클라우드 시스템을 땡겨오면 됩니다. 그걸 가져다 신약 개발, 2차 전지 설계, 물류망 최적화 같은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인 산업군에 양자 알고리즘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남들이 만든 망치로 우리의 명품 집을 지어 올리며 실질적인 이득을 먼저 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방식이니까요. 양자 기술. 100년 전 실험실에 틀어박힌 괴짜 물리학자들의 칠판 위에서 시작된 이 난해하고 철학적인 수식은 이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고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고래 싸움의 눈치만 보며 벌벌 떨던 새우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가치 동맹인 미국과 핵심 기절을 단단히 묶고 중국과의 보완적 연결고리를 유연하게 관리하며 유럽과 호주를 막강한 우군으로 삼는 이른바 결미 연중 플러스의 돛을 올렸습니다. 스스로의 기술력과 전례 없는 글로벌 연대의 힘으로 무장한 날렵하고 영리한 작살잡이로 진화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조립해서 파는 하청 공장의 시대를 지나 양자 기술이라는 인류 최고의 지식 자산을 무기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심장.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이 숨막히는 태풍의 눈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는 양자주권 국가라는 위대하고 새로운 역사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계 양자의 해. 아직 아무도 결말을 모르는 이 살벌한 체스게임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벼랑 끝에선 대한민국이 던진 이 소름 돋는 제3의 승부수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찬란한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역사는 언제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역사의 파도를 지켜볼 판단과 몫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팩션 다큐멘터리, 여러분의 심장을 조금이나마 뛰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할 한 편의 영화보다 더 기가 막힌 실화 지식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꿰뚫어보는 단 하나의 한 컷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